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근육 펌핑과 근육의 비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디빌딩 대회에 바로 앞서서 근육 펌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근육을 더욱더 그 크기를 크게 보이게 하고 또 명암도 더 잘 나타나도록 그렇게 이제 펌핑을 하게 되죠. 또는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으면서도 뭐 바로 앞서서 이런 그 근육 펌핑을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은 이제 일시적으로 근육의 스월링, 근육의 팽창을 통해서 근육을 크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러면 근육의 보다 장기적인 비대에 자극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근육의 비대는 크게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기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주로 저항 운동에 의해서 mTOR라고 하는 이 주된 효소가 이제 자극이 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이제 위성 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또 근세포의 분화와 또 융합을 통해서 근육량이 증가하게 된다. 근육의 크기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이 하나의 가장 중요한 기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단백질의 턴오버가 증가하면서 단백질 합성이 증가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 역시 엠토르의 경로를 거쳐서 이러한 단백질 합성의 그 자극이 더 크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가 포식을 억제하고 근단백질의 분해가 감소함으로써 근육의 비대가 또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의 기전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생리적 비대로서 이러한 운동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수도 더 많이 증가하고 또 모세혈관의 밀도도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인 그 근육의 크기의 증가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까 설명드린 이 펌핑, 근육의 펌핑은 근비대에 보다 장기적으로는 어떠한 그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디빌더들은 이것을 근육 펌프라고 그러죠. 그래서 펌핑한다 이라는데 운동 과학자 입장에서는 이것을 충혈이다, 하이퍼레미아다, 즉 exercise induced hyperemia라고 합니다. 운동 유발성 충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충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피가 몰려 있다는 뜻인데요. 이러한 펌핑에 의해서 어, 혈액의 유입은 증가하는데 들어왔던 혈액이 다시 그 심장 쪽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지연되거나 감소하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혈액의 정맥 저류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런 혈액의 정맥 저류는 결국은 근육세포의 스월링, 근육세포의 팽창을 유발하게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베너스 풀링 이펙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그림에서처럼 소동맥이나 세동맥 같은 가는 혈관들 동맥계에 이러한 그 혈관들 또 모세혈관들이 확장되는 현상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운동하는 조직, 운동하는 근육으로의 혈류 유입은 계속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런데 이런 그 혈류 유입을 증가시키는 혈관의 확장은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제 운동을 할 때 그 운동하는 부위에서의 하이폭시아 저산소 상태가 초래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더 이제 혈관의 확장을 시키는 자극이 되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운동과 함께 여러 가지 젖산과 같은 대사 물질이 이제 증가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또 이제 혈관 확장 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혈관의 확장과 혈액의 저류가 일어나게 된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혈관이 확장돼서 더 많은 혈액이 유입이 되고 이것이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정맥 저류가 일어나서 되돌아가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반복적인 또 강한 힘으로의 근육의 수축 작용이
계속되다 보니까 돌아가는 것은 상대적으로 좀 지연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맥 저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혈액이 이제 더 그 부위에 운동하는 근육 조직에 더 많이 몰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혈관의 혈액이 압력이 높아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혈관과 세포 간액 사이의 압력 차이에 의해서 수분 성분 주로는 이제 수분 성분이 필트레이션 여과라는 과정을 통해서 세포 간액 쪽으로 수분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수분의 이동은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결국 세포 내로 수분이 이동하게 되는데 이런 세포 내 수분의 이동에 의해서 근세포의 스월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포가 팽창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세포의 스월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는 근육의 전체 크기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세포의 스월링이 일시적으로 이제 수분의 이동과 혈액의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치는가 했더니 최근의 연구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보다 장기적인 근비대의 자극으로서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다시피 그런 펌프에 의해서 혈관의 확장작용이 일어나고 자, 이런 혈관의 확장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혈관의 내피세포에서 생성하는 산화질소라고 하는 바로 이 가스에 의해서 더 이 혈관이 확장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근육의 수축작용에 의해서 무산소성 대사물질이 상승하는 것이죠. 젖산염도 증가하고 또 이렇게 수소 이온 농도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무산소성 대사물질은 결국 혈관 확장도 일으켜서 국부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러한 것들은 삼투압을 증가시켜서 세포 간질의 삼투압을 증가시켜서 더 많은 수분이 세포 간질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그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이제 삼수성 작용이 하는 바로 그런 작용에 의해서 수분이 모세혈관 안쪽에서 세포 간액 쪽으로 연쇄적으로 수분의 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혈류량이 증가하고 그다음에 세포 간질의 삼투압이 증가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수분이 연쇄적으로 인트라셀룰라 플루이드 즉 세포 내액 쪽으로 유입되게 되고 그것이 세포의 팽창, 스월링을 일으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세포의 스월링은 기계적으로 근절 그 세포 내의 그 수축의 기본 단위가 sarcomere 즉 근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근절의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근절의 스트레스는 일종의 기계적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기계적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은 단백질 합성은 증가시키고 단백질 분해는 감소시키는 것으로 즉 단백질 합성과 분해가 그 턴오버 전환율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단백질 분해보다는 단백질 합성의 그 속도가 더 증가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제 장기적으로 근육의 비대에 기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세포의 스월링에 따른 근비대 기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러한 그 세포의 스월링 또 근비대 기전에 작용하는 일종의 에르고제닉 에이드스 즉 근비대를 더 촉진하는 그러한 그 물질들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베타 알라닌과 같은 아미노산, 또 시트롤린과 같은 아미노산, 또 질산염이나 엔티옥시던트, 즉 항산화제 여러 가지 이제 물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혈관 내피세포에서의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의 생성을 촉진시켜서 혈관 확장 작용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 보시게 되면 비트루트라고 돼 있죠. 요것이 이제 비트 뿌리인데 요즘 뭐 많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질산염이라고 하는 것이고, 질산염은 이제 결국은 나트릭 옥사이드로 이제 전환되는 그런 그 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항산화제로서 폴리페놀 같은 이러한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이 비트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이 경기력의 향상에 많이 도움을 주고 또 그 근비대에도 더 많은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이제 비트 주스가 상대적으로 이제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지금까지 연구들에 의하면 대체로 다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갖다가 보고하고 있다. 어떤 측면에서냐면 뭐 어떤 그 심폐 지구성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근비대 측면에서 이것이 상당히 도움이 준다는 쪽으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석류 주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질산염하고 폴리페놀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질산염보다는 폴리페놀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이 석류 주스인데, 이거 역시 이제 여러 가지 그러한 측면의 긍정적인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산소적인 대사 물질을 로서 베타 알라닌이나 베타인, 이것도 하나의 그 아미노산, 물론 이제 그 뭐랄까요, 단백질을 형성하는 그런 그 아미노산은 아니죠. 베타인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이제 무산소성 그 에너지 이 원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크레아틴 인산이 있는데, 바로 그 크레아틴도 이러한 무산소성 대사 물질로서 운동을 할 때 이제 많이 생성이 되죠. 크레아틴이 크레아틴 인산에서 이게 분해되어서 이제 크레아틴으로 분해돼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러한 물질들이 결국 그 요 뭐 운동을 할 때 생성되는 강한 운동 시 무산소적 대사의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소 이온 같은 것을 이제 버퍼링 해준다. 즉 중화시켜주는 그런 그 역할로서 베타 알라닌이나 베타인 같은 것이 이제 기대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물질들이 역시 국부적인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또 세포 간질의 삼투압을 증가시키는 데 작용한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역시 이제 이 크레아틴과 베타인은 이러한 그 수소 이온을 버퍼링하는 작용, 그리고 국부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그러한 그 작용뿐만 아니라 세포 간질의 삼투압을 증가시키는데도 역시 그 작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물질들이 역시 이제 이런 세포의 스월링을 결국 궁극적으로 일으키는 그런 그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비대의 2차적인 생리적 요인으로서 앞서 슬라이드에서 설명한 혈관 확장 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뭐 물질들, L-아르기닌이나 L-시트룰린이나 그다음에 질산염,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L-아르기닌은 우리가 섭취하면은 이 아미노산은 이제 들어가면서 그 흡수되는 과정에서 사전에 이렇게 분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분해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트룰린을 그 섭취했을 때 이것이 L-아르기닌의 그 분해를 막아주고 L-아르기닌의 혈관 확장 작용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갖고 있어서 L-시트룰린을 요즘은 많이 그러한 그 효과를 기대하고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산화질소의 생성을 통해서 또 PPAR 델타의 전사를 트랜스크립션을 증가시킨다. 결국 이로 인해서 미토콘드리아의 생합성이 증가하게 되고 또 글루코스가 세포 내로 이동시키는데 작용하는 아주 중요한 효소라고 볼 수 있죠. GLUT, 글루코스 트랜스포터의 그 세포막
이동, 트랜스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세포막으로 이동을 갖다가 더 촉진시키고, 그래서 이제 글루코스가 보다 용이하게 세포 내로 유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리코겐 저장을 시키는 능력도 높아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근육의 2차적인 생리적 비대를 일으키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무산소성 에너지 대사 물질을 축적시키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베타 알라닌이나 크레아틴 같은 물질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투성을 가지고 있는 유기 물질이 또 축적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크레아틴이나 베타임 같은 이런 물질들을 줄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근육의 팽창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점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포 스웰링의 그 근비대 기전을 다음같이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포가 이제 팽창되면서 세포막에 존재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막의 구조적인 안정성을 세포막뿐만 아니라 이제 세포 내부의 세포 골격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런 그 단백질 구조가 있죠. 이 구조적인 안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이 단백질인데 이제 세포의 팽윤이 일어나게 되면 팽창이 일어나게 되면 이러한 그 기계적 동요는 화학적 신호로 전환되어서 결국 단백질 합성을 위한 그 과정이 촉진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여러 유전자의 전사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단백질 합성은 mTOR 경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로를 통해서 더욱더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APK 경로를 통해서는 단백질 분해가 감소하는 그런 그 과정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러한 그 세포의 팽윤, 세포의 그 팽창은 결국은 이러한 효소, 포스파티딜 이노시톨 3 카이네스라고 하는 건데 바로 이제 이러한 효소의 활성도를 갖다가 높여줘서 세포막을 통한 아미노산의 유입이 증가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것과 함께 이 근육 세포 내에 수분 함유량이 충분히 있을 때 이러한 근단백질 합성의 과정이 더 순조롭게 일어나고 단백질 분해는 억제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상대적으로 반대로 근세포의 수분 함유량이 감소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근단백질 분해가 증가한다고 하는 점이 매우 그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특히 그 근비대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형태의 운동을 할 때 탈수가 초래되는 것보다는 계속 수분의 보충이 적절히 이루어지게 됐을 때 이건 이제 평상시 훈련의 과정에서 그런 것이죠. 물론 이제 프로필 사진을 찍거나 이럴 때는 상당히 뭐 장시간 이렇게 수분 섭취를 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근육의 어떤 데피니션, 근육의 명암을 더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평상시 근육에 보다 뚜렷한 그 비대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탈수 상태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커다란 그 방해가 된다. 근단백질 분해가 증가한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틈틈이 운동 전이나 운동 중에 저장성, 가급적이면 뭐 저장성이나 등장성 그러한 수분의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Blood Flow Restriction, BRF라고 그러죠. 혈류 제한 운동이라고 해서 팔의 그런 이런 윗부분에 이 그림에서 보듯이 아니면 다리의 허벅지의 윗부분에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적당한 압력으로 혈류를 차단했을 때 그렇게 해서 운동을 했을 때 근비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기대하고 이러한 그 운동 즉 혈류 제한 운동을 갖다가 수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걸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일단 이제 대체로 이제 동맥은 몸의 안쪽 깊숙한 곳에 있고 정맥은 몸 피부에 가까운 쪽에 있죠. 그래서 적절한 압력으로 그 밴드를 묶게 되면은 동맥을 통해서 혈액이 유입되는 것은 계속 유지되지만 운동을 하면서 나가는 즉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정맥 혈류는 차단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들어오기만 하고 나가는 건 순조롭지 않으니까 운동하는 근육이 훨씬 혈액의 저류가 일어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뭐 모세혈관이라든가 세동맥 이런 쪽에 이제 혈액이 굉장히 충혈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관 내압이 훨씬 더 증가하니까 역압에 의해서 혈관 내에서 간질액 쪽으로 즉 세포 간액 쪽으로 수분의 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이제 연쇄적으로 근육 세포 내로 이동을 하면서 세포의 스월링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그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산소 근육의 어떤 저산소 상태가 더욱더 혈관을 확장시키고 또 그 대사 물질이 계속 축적하면 이것에 의해서 혈관의 확장과 혈액의 저류 현상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연구에 의하면 바로 이러한 자극이 성장 호르몬이라든가 IGF-1 즉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고 합니다. 바로 IGF-1과 같은 단백 동화 작용을 하고 있는 호르몬의 자극이 더욱더 크게 일어난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운동은 어떤 측면에서 이점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고중량으로 수행을 할 때는 할 때보다도 비교적 아주 낮은 강도로 저강도로 운동을 하면서도 즉 1RM의 25%라든가 1RM의 40%와 같은 저강도 운동을 통해서 고중량의 근비대 자극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관절에 어떤 부상이 있거나 또 그런 상태에서 무거운 중량을 들면은 더 큰 그 부상의 위험, 이런 그 부담을 상대적으로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이점을 가지고 있다. 즉 이러한 관절의 부상 시 재활의 운동 시에 보다 더 유익한 그런 효과를 기대하면서 이런 혈류 제한 운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카츄 워크 엑서사이즈라고 하는데 뭐 이런 연구를 하나 소개하면은 그냥 이제 걷는 것으로만으로는 근비대 자극이 일어나지 않지만 이러한 그 혈류 제한을 통해서 다리 허벅지 윗부분에 BRF를 하고 즉 혈류 제한을 하고 걷기 운동을 했을 때 근비대 자극이 일어나고 근비대 효과가 확인된다는 그런 연구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연구들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카츄 워크 엑서사이즈라면 일본에서 이제 특허를 낸 그러한 형태의 그 운동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본 말로 카 하면은 additional 즉 추가적이라는 뜻이고요. 아추 하면은 이것이 pressure 압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압력을 통해서 압력을 주어서 혈류 제한을 통해서 더 큰 어떤 그 운동의 효과, 근비대 효과가 거둘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